안녕하십니까. 강사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윈도우즈 7의 바로가기 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7의 이제 주요 기능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드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바로가기 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단축키입니다. 보통 우리는 단축키라고 부르죠. 단축키. 그래서 뭐 컨트롤 C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되고요. 컨트롤 X 같으면은 잘라내기라는 그런 이제 단축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축키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오른쪽처럼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실행 파일은 아니죠. 실행 파일은 아닙니다. 실행 파일이 아니고요.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실행 파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뭐 메모장이라든지 뭐 그림판이라든지 뭐 한 번씩은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윈도우즈 7의 기능들, 특징들을 살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제 바로가기 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데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급적이면은 이거 프린트해서 그 모니터 옆에 붙여 두시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축키는 컨트롤 C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컨트롤 C 복사죠. 복사. 카피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그 컨트롤 키 누르고 끌기 해버리면은 또 이거 복사가 되죠.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컨트롤 키 누르고 끌기 하게 되면 이제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X는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X 가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내기. 자, 컨트롤 V. 자,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붙여넣기.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는 이제 취소예요. 취소. Z 0 되돌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는 삭제가 되고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영구 삭제죠. 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거고, 그 다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 Alt 활성화된 그냥 액티브 A 생각하시면 되겠죠. Alt 키 누르게 되면 활성화된 창만 캡처가 되는 거고, 컨트롤 A 누르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뭐 마우스 끌기는 다 말씀을 드렸죠. 컨트롤 해서 끌기 하면 이제 복사가 되고요. 자, C 카피 생각하시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끌기 하게 되면 바로가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펑션 키. 키보드에 오시면은 F1, F2, F3, F4 다 있잖아요. 그죠? 자, F1번은요,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자, F2번은요,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 F3번은 검색의 기능이 있고, F5번은 세로 고침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F1번은 가장 대표적인 펑션 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말의 역할을 합니다. 도움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F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럼 윈도우즈에 대한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고요. 만일 파워포인트를 내가 선택을 했다. 파워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F1번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파워포인트의 도움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도움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1번을 누른다고 해서 무조건 윈도우즈에 도움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창이 달라져요. 도움말이 보여지지만 창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F2번은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F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름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F3번은 검색입니다. F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F3번 누르면 검색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검색창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F5번은요, 세로 고침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인터넷 창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면 F5번 한 번 더 누르죠. F5번 누르게 되면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새로 고침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펑션 키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F1번 도움말, F2번 2는 이름을 바꾸는다. 2는 이름을 변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은 검색이에요. 그래서 F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도이검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F5번은 새로 고침인데 F5 여기서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은 까마귀 5자 기억하시면은 까마귀는 새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와 관련된 단축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는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사이에 보통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에 보시면은 그 사이에 있죠. 자,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시작 키, 윈도우 키라고 하죠. 자, 윈도우 키를 그냥 누르시면은 시작 메뉴가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보여지죠. 한 번 더 누르면은 닫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하고요. M자 누르게 되면은 최소화되죠. 모든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자, M, 민 생각하시면 되죠. 최소화. 자, 윈도우 키 하고요. E, 알파벳 E를 누르면은 탐색기가 열리게 됩니다. 익스플로러, 탐색기가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창이 되는 거고, 탐색기는 우리가 익스플로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키하고요. F 누르게 되면은 검색이 됩니다. 검색 창이 보여집니다. 자, 파인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F. 자, 윈도우 키하고요. R자 누르게 되면은 실행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요. R자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면 이런 실행 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하고요. F1번. 자, F1번 누르게 되면은 자, 그 윈도우즈 7의 도움말이 나와요. 윈도우 키하고 F1번 누르면 그냥 F1번 누르면 활성화된 프로그램의 도움말이 나오고요. 윈도우 키하고 F1번하고 같이 누르게 되면 윈도우의 도움말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Alt하고요. F4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Alt하고 F4번 누르면 활성화된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탐색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lt 키하고 F4번 누르면은 그 X표 누를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창이 닫혀버려요. 프로그램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 Alt하고 Enter 누르면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Alt 키 누르고 Enter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속성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을 선택할 때하고 동일하죠. 자, Alt 탭. 자, Alt 탭은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간에 작업을 전환해 줍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작업을 전환할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엑셀도 있고 그리고 탐색기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Alt 키 누르고요. 탭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탭 키 누르면은 이렇게 현재 작업되고 있는 작업되고 있는 목록들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 Alt 키를 한번 떼 보십시오. 자, Alt 키를 떼버리면은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탭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렀다가 또 한번 눌렀다가 자, Alt 키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탭 키만 계속 한번 눌러 보십시오. Alt 키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탭 키만 계속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 중인 작업들 간의 작업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Alt 키 누르고 ESC. 자, Alt 키 누르고 ESC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Alt 키 누르고 ESC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잘 보십시오. 작업이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SC만 제가 눌렀다 뗐다 하고 있습니다. 자,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이동이 돼요. 조금 전 Alt 탭하고는 조금 다른데 결과는 동일하죠. 작업 간의 이제 이동,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ESC. 자,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Shift ESC. 자, 이 세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를 때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라는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 이런 탭들의 특징들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작업관리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업관리자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강제로 종료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실행을 하다 보면은 실행되지 않고요. 멈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X 버튼을 눌러도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죠. 그때는 작업 관리자를 호출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여기서 작업 끝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차이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자,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개의 파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각각의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프로세스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면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파일들을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trl Shift ESC 동시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은 응용 프로그램 탭이 먼저 보여질 겁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이 작업들의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 만일 메모장을 보겠다. 그럼 메모장 선택을 하고요. 전환 버튼 누르게 되면은 메모장을 바로 전환해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작업 끝내기 기능이 있어요. 만일 메모장을 선택을 해서 자, 물론 메모장을 X표 누르면은 종료시킬 수 있지만은 메모장 프로그램에 어떤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어서 종료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여기서 메모장 선택을 하고요. 작업 끝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새 작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열려고 하는 그 파일의 위치만 입력을 하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요.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세스 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면요.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현재 CPU, 자, CPU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CPU,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프로세서가 어느 정도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점유해서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듯이 프로세스도 선택을 해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 탭에 가시면은 현재 CPU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에서 뭐 7%, 8%를 이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도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탭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계정, 어떤 사용자가 지금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로그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로그오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로그오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실행 중인 프로그램만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창에 제목 표시줄에서 X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종료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Ctrl Shift ESC를 눌러 표시되는 창에 프로세스 탭에서 종료하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탭의 위치가 다르죠. 프로세스 탭이 아니죠.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보시면은 다 설명을 드렸고 4번 보시면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은 없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은 있죠. 자, 3번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Shift F10번 누르면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를 하는 그런 이제 단축키가 되고요. 자, 지금 설명드릴 때 그때그때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좀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지만은 Shift 키하고 같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지통이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죠. 자, 그리고 컨트롤 ESC. 자, 컨트롤 ESC를 누르게 되면은 시작 메뉴가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메뉴가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암기하는 방법은 컨트롤의 C, ESC의 E를 서로 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발음이 비슷하죠. 시작이라는 C, 발음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자, 컨트롤 ESC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 Shift ESC. 자,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기. 자, 컨트롤 Shift ESC가 뭐죠? 자, 이것은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을 이제 호출하는 그런 이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4번이 사실 정확하게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작업 관리자 창을 호출을 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번에 비해서는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열려진 창들 간의 작업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개의 바로가기 키가 있었습니다. 뭐죠? Alt 탭이 있었고요. 그리고 Alt ESC. 자, 이거 누르게 되면은 창들 간의 작업을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번에 보시면은 컨트롤 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5번. 열려진 창들 간의 전환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작업 전환은 Alt 탭하고 Alt ESC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기에 보시면은 2번이 틀렸네요. 컨트롤 ESC. 컨트롤 ESC가 아니라 Alt ESC죠. 6번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꼭 기억을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트롤 ESC 이것은 시작 메뉴를 부르는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작 메뉴를 부른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Alt 스페이스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단축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F1번 설명을 하면서 최신 정보로 고친다. F5번도 최신 정보로 고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되겠죠. 자, F5번. 요 5자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서 까마귀 5. 그래서 새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 의미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맞고요. F1번은 최신 정보가 아니라 도움말이죠. 그래서 1번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첫 번째 도를 기억을 하시면은 암기하기 쉬울 겁니다. 8번 특수 제어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SC 현재 작업을 취소한다. 이거 맞습니다. 자, 보세요. 만일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잘못되었다 했을 때 키보드에서 ESC를 딱 누르게 되면 취소가 돼요. 자, 그다음 Shift는 한글 문자에 쌍자음, 쌍모음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를 눌러보면은, 이제 쌍자음이라든지 쌍모음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문자 입력 상태라면은 대문자가 이제 입력이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캡스락은요, 알파벳 문자를 대문자나 소문자로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는 토글키입니다. 이것은 뭐 Shift 키를 계속 눌러서 영문 대문자로 계속 입력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문 대문자를 계속 입력을 할 때는 캡스락 키를 눌러서 대문자로 해서 계속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컨트롤 Alt. 자, 이런 컨트롤 Alt는요. 다른 키와 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특수 키이며 이 키를 누르면 컨트롤 Alt 문자가 표시된다. 전혀 엉뚱한 설명이죠. 자, 컨트롤 Shift Alt는 뭡니까? 자, 이것은 다른 키와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이용이 되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키죠. 예를 들어서 컨트롤 누르고 C를 누르게 되면은 카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키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일단 설명이 틀렸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자, 윈도우즈 7의 특정 폴더 내에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다. 자,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는 컨트롤 A, All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번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실행을 했고요.
현재 제가 이제 마우스로 클릭한 위치가 여기 이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 영역이 탐색창이죠. 자, 현재는 탐색창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6번이나 탭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은 파일 영역이죠. 파일 영역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또다시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탭키 눌러보시면 위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표시줄 위치로 해서 이동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탭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이동이 됐죠. 자, 검색 상자로 이동이 됩니다. 또 탭키 누르시면은 자, 구성이 표시가 되어 있는 도구 모음으로 이동이 돼요. 또 탭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또 탭키 눌러보시고요. 탭키를 계속 눌러보시면은 어떤 창 사이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창이라는 것은 주소 표시줄, 검색 상자, 그 다음 도구 모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숫자 키패드에 이제 마이너스라든지 플러스 그리고 곱하기, 별표가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키패드에 보시면은 곱하기, 뺄셈, 곱셈, 덧셈, 사치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게 다 있죠. 나눗셈, 곱셈, 뺄셈, 덧셈 키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플러스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플러스 눌러보시면요. 하위 폴더들이 확장이 되면서 표시가 돼요. 자, 마이너스 한번 눌러보십시오.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위 폴더가 닫히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닫힌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플러스는 열린다. 하위 폴더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별표 한번 눌러보십시오. 별표 누르게 되면은 HNC라는 이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폴더들이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이제 잘못된 답인데요. 마이너스. 자, 일단 플러스를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하위 폴더를 이제 연다, 표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닫는다라는 뜻이에요. 하위 폴더를 닫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별표는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11번 윈도우에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여 창의 조작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은 자주 출제되는 이제 단축키가 눈에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컨트롤 ESC. 자, C하고 E 생각하면 시작 맞죠? 자, 그다음 2번에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다른 창으로 이동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창의 전환 다른 창으로 이동을 할 때는 Alt 탭하고 Alt ESC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윈도우즈 7 화면에서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만 캡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키는 자, 활성화되어 있는 윈도우 창을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그냥 모니터 화면 전체가 이제 캡처가 돼요. 캡처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Alt 누르게 되면은 활성화된 창만 캡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액티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바로가기 아이콘, 자, 단축 아이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콘의 정의가 뭐죠? 아이콘. 자,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용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만 하면은 해당 파일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만 하면은 쉽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을 GUI라고 얘기합니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기능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소통, 그러니까 사용자 위주의 사용자가 이해하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마우스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램, 파일, 드라이브 등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 자,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아이콘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중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아이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본 파일에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으므로, 자,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실제 실행 파일이 아니죠. 자,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돼서 일반적인 아이콘하고 구분이 됩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자, 해당 폴더나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만들기에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실제 아이콘은 이제 그 화살표 모양이 없죠.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원본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 딜리트해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영향은 없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여러 개 중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 뒤에 AVI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확장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가게 되면은 일반 탭에 보시면은 자, 바로가기 파일 형식이 표시가 되면서 .lnk라고 되어 있죠. 링크를 뜻하기 때문에 LNK가 됩니다. 자, 이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을 정렬할 때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정렬 기준에 가면은 이름을 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고 크기, 항목의 유형, 그리고 수정한 날짜를 기준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파일이 아니고요. 자, 속성에 가서 위치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상, 이 위치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해오라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값만 지금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위치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또 그 해당 파일의 위치를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 바뀌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속성창에서 바로가기 탭에 가면은 이제 대상이라는 이제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한글로 지금 되어 있지만 한글이 아니라 폴더를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방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실행 파일을 찾아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한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럼 바로가기 메뉴 나오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가기 만들기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대상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대상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고요. 뭐 이름을 입력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 선택을 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바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 후에 표시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을 한다. 자, 지문이 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행 파일 확장자가 exe. 자, 이게 실행 파일이 됩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떼보십시오. 자, 떼보시면은 여기에 복사, 이동,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3번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 드래그한다. 자, Shift를 누르고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하는 겁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드래그를 해보십시오. 바탕화면으로 이동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마우스 버튼을 떼시면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원래대로 되돌리기 하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만들 때는 이제 Shift 누르시면 안 되고 Shift하고 컨트롤 키 같이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때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Alt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Alt키 누르면 또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키만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실행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후에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을 합니다. 그럼 바로가기 만들기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것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동일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의 대상 파일도 삭제가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보시면은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에만 적용하여 만들 수 있다. 자, 이거 설명 틀렸죠. 뭐뭐만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는 좀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뭐 폴더, 그리고 파일, 프린터, 뭐 드라이브 여러 가지 모든 개체들을 이제 다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원본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은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 자, 조금 전 만들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는 없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게 되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가지면 안 됩니다. 5번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대상도 삭제가 된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은 오답입니다. 자, 레지스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리의 내용을 볼 필요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어요. 좀 고급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지스트리가 무엇인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레지스트리는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말이 어렵죠. 계층적이다,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다. 설명이 어려운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베이스란 것은 관련된 어떤 업무에 관련된 파일들을 쭉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학교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도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죠. 그래서 커말 필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두면 이것은 커말 필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련된 파일들을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 얘기를 하고요. 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란 얘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란 얘기예요. 그리고 계층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탐색기에 한번 열어보시면은 상위 폴더를 열어서 또 하위 폴더를 볼 수가 있고, 또 하위 폴더를 클릭을 하면 또 하위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색기의 어떤 그런 형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어떤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는지, 시스템 사양이나 선택사항은 무엇인지, 메모리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이제 부팅 시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는 일반적인 사용자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부팅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DMA, IRQ 등과 같은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한다. 그래서 정보라는 얘기 나오면은 일단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보, 뭐 계층적이다,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다, 뭐 실행 정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레지스트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레지스트리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볼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을 보려면은 레그 에디트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레그 에디트, 레지스트리 에디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레지스트 편집기는요, 레지스트의 내용은 기계어로 되어 있어 일반 문서 편집기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정하려면 레그 에디트와 같은 레지스트 편집 프로그램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레지스트라는 이 정보는요,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기계어로 되어 있어요. 기계어라는 것은 1과 0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일반 문서 편집기, 그러니까 아래 한글과 같은 일반 문서 편집기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제 편집기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되는 겁니다.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한 후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 일단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레그 에디트. 자, 입력하고 엔터. 자,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탐색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계층적이라는 설명이 맞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쭉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런 각각의 값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여러분들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나 수정할 일이 있을 때는 레지스트리를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게 하게 되면 백업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DMA, IRQ 등과 같은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곳은, 자, 정보를 관리한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레지스트리. 자,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메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뭐 아래 한글까지 사용하지 않고 뭐 메모장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뭐 메모 정도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이제 7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문서 작성기죠. 자,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은 보조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다. 자, 메모장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처럼 고급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고급 기능은 없고요.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할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저장하는 이제 인코딩 형식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저장하면 저장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장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은 이제 텍스트, 그냥 txt가 됩니다. 텍스트 문서가 되기 때문에 메모장은 확장자가 txt예요. txt가 되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인코딩 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코딩 형식이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ANSI라든지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 중에서 빅엔디안, 그리고 UTF-8,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해 준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것을 인코딩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 시험에 나온 특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ASCII 형식의 문자열을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고, 자, 형식 중에서 ASCII 형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코드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SCII는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다, 형식이다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기본 저장 파일 확장자는 .txt다. 자, txt예요. 확장자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64K 바이트 이상의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XP,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64K 바이트 미만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장에서.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7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4K 바이트 이상의 파일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64K 바이트 미만만 저장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틀렸어요. 지금은. 자, 그리고 기억 용량의 단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그 저장하는 단위 제일 낮은 단위가 비트예요. 비트. 비트. 자, 1비트라고 했을 때
자, 하나의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는 1 아니면 0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비트에는 두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1이라는 정보 혹은 0이라는 정보. 두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비트예요. 비트. 컴퓨터에서 제일 낮은 단위가 되고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비트가 8개가 있다. 자, 8개의 비트가 모이게 되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여기서 B가 있죠. 이게 B가 비트가 아니고 바이트입니다. 보통 비트라고 할 때는 소문자 B를 쓰고요. 바이트일 때는 B를 대문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바이트,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게 되면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1000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하죠. 1000개, 바이트가 1000개면은, 1킬로바이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로가 붙고요. 그 다음, 메가가 붙고요. 기가가 붙고요. 테라, 이렇게 붙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가하고, 테라하고, 메가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능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메모장은 첫 번째 보시면은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종류, 속성, 크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속성이나 글꼴 크기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한글처럼 그런 고급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에서는 커말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만 어떻게 글꼴을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글꼴에 가시면은 간단한 글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자, 키우면은 안녕하세요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 문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의 속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인쇄 페이지 설정. 자, 용지 크기와 용지 방향, 용지 출력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을 변경 가능하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자, 파일에 보시면은, 자,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요. 자, 페이지 설정에서 뭐 방향이라든지 여백이라든지 머리글, 바닥글, 용지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에 대한 페이지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이 되고요. 자, 글꼴, 자동 줄 바꿈, 찾기, 시간 날짜 삽입하는 기능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편집해 보시면은 시간 날짜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서식에 가면은 자동 줄 바꿈 기능을 또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 OLE 개체 삽입 그리고 그림이나 차트 등의 고급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자, OLE는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림이라든지 차트 안 됩니다. 고급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메모장에서 선택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문서의 끝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삽입하려면은 문서의 첫 행에다가 맨 첫 행 왼쪽에다가 LOG라고 입력을 하고요.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1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시간하고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OLE 용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개체, 자, 개체의 연결과 삽입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 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자, 설명이 어렵죠. 여러분들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 문서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그림이 하나 필요해요.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포토샵에서 하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A라는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안에 그대로 삽입할 수도 있어요. 삽입할 수 있지만은 OLE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OLE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 한글에서 이 A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수정하듯이 이 파일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래 한글의 그림을 캡처해서 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 개체가 포토샵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자, 이것을 OL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OLE를 이용하게 되면 개체 삽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바로 수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설명 보시면요.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을 때 한글 생각하시면 되고, 한글에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에서 만든 그 자료를 삽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결된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삽입된 개체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정하면 수정된 이 내용도 이 결과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삽입된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딱딱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토샵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판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은 간단한 문서 편집할 때, 그리고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 편집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자, 그림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요. 도형도 넣을 수 있습니다. 타원형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만일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면 Shift 누르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정사각형 만들 때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NG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뭐 비트맵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JPG, 그 다음에 GIF, TIFF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을 이제 편집할 때 사용을 합니다. 포토샵에 있는 고급 기능은 없습니다. 특히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기능. 자, 레이어라는 것은 뭐 어떤 겹쳐서 어떤 이제 효과를 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 고급 기능은 없어요. 그림판에.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장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4번 보시면은 이제 메모장과 관련된 것은 그 텍스트의 이제 ASCII 형식하고 관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열은 ASCII 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텍스트는 ASCII 형식인데요. 여기서 FCD이라는 형식이 또 있어요.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2번에 보시면은 시간과 날짜를 입력할 곳에 커서를 두고 F5를 누른다. F5 키를 누른다. 자, 여기서 F5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F5번 누르시면요. 현재 시간하고 현재 날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만일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F5번 누르면요. 바뀝니다. 자, 지금은 바로 연속으로 눌러서 그런데, 자, 지금 금방 보셨죠? 5시 44분에서 5시 45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3번. 메모장에서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시스템 클럭을 참조하여 현재 시간과 날짜를 삽입하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금방 말씀드렸던 2번하고 3번은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커서의 위치에서 현재 시간과 날짜를 그냥 입력을 할 때는 F5번 누르면 돼요. 자, 그 입력된 시간과 날짜는요, 문서를 다시 연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서를, 그러니까 메모장을 열 때마다, 그 파일을 열 때마다 현재 시간을 보고 싶다. 현재 시간과 날짜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log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그 이제 메모장 프로그램을, 그 메모장 파일을 열 때마다 시스템의 클럭, 그러니까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참조를 해요. 현재 시간과 날짜를 참조를 해서 그 시간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4번. 윈도우즈 7의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기타 내용들 나옵니다. 자, 계산기는 일반용,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통계용이 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고요. 자, 보조 프로그램에서 계산기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일반용, 기본적으로 일반용이고요.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통계용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를 사용하여 특별 문자, 로고 등을 만들어 글꼴 라이브러리에 사용할 수 있다. 자,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라는 것이
보조 프로그램 가면요. 시스템 도구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구 내에 보면은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를 편집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특수 문자라든지 로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PNG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맞고요. 자, 4번 메모장은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자, 이게 결정적으로 틀렸네요. 그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메모장은 OLE 개체를 이런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사실 모른다 하더라도 메모장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디어 플레이어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재생이죠. 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은 안 돼요. 근데 쭉 보시면은 편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보조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은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뭐 녹음기, 이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키워드하고 좀 무관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을 찾기 때문에 보시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하이퍼 터미널,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 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보시고 정도 답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원격 데스크톱 연결. 자, 원격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의 컴퓨터를 여러분들 컴퓨터인 것처럼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에서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연결을 시도할 수 있고요. 자, 연결 시 실행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 실행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격 데스크톱의 화면 크기와 색상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의 크기와 색상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으로 접속되는 컴퓨터도 바탕화면의 크기라든지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원격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음악은 내 로컬 컴퓨터에서 들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자, 원격으로 B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B라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재생을 했습니다. 자, 그 재생한 그 음악을 여기서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것은 원격 컴퓨터를 내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격으로 접속이 되는 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음악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8번 아래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몇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삽입. 자, 연결된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삽입된 개체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삽입된 개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 작성한 프로그램이 된다. 자, 이건 뭐죠? 삽입, 연결, 이런 설명이 나와요. 자, 이것은 개체 삽입과 연결을 뜻하는 OLE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즈 7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자, 윈도우즈 7은요, 32비트가 있고요, 64비트짜리가 있습니다. 둘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64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XP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비선점형 태스킹의 지원. 자, 일단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웹서핑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 문제는 비선점이라는 이 설명. 자, 이거 좀 어렵죠. 어려운데 비선점을 이해하기 전에 선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점이라는 것을 양보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여 운영 프로그램 실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이다. 자, 설명이 어려운데 개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듣는 중이었어요. 자, 음악을 듣다가 그 게임도 하고요. 자, 웹서핑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동시에 작업을 하다가 음악 작업을 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닫고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음악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주는 거죠. 사용권을 게임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음악을 재생을 하다가 게임을 다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음악 입장에서는 양보해주는 개념, 이것을 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는 이유가 선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점형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다가 게임에서 양보를 하고 웹서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실행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은요, 선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점. 그러니까 양보한다. 다른 프로그램도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의 지원. 자, 플러그 연결하면 바로 실행한다. USB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능 지원하고 있고요. OLE 기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장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거예요. 메모장은 지원하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합니다. 2번 다음 중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압축 프로그램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보통 RGB라는 이제 압축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윈도우즈 7에서도 압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능 사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RGB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이용을 하죠. 자, 근데 윈도우즈 7에 있는 압축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요. 압축을 하려는 이제 폴더나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겠죠. 거기서 보내기에 가시면은 압축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압축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7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7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이나 폴더의 크기를 줄여주는 압축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이런 압축을 왜 하는 겁니까? 압축을 왜 할까요? 압축하게 되면은 용량이 줄어들죠. 용량이 줄어들면은 전송할 때 좀 더 빨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장 공간, 그리고 통신 시간, 자, 이런 것을 전략하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자, 파일 압축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되고,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자, 이거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계속 압축하면은 100기가짜리 파일이 10메가짜리로 줄어들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4번이 틀렸습니다. 계속 줄지는 않습니다. 3번 압축을 사용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드라이브를 압축하면 해당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폴더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일도 압축 가능하고요. 폴더도 압축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압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로컬 디스크 속성으로 가보십시오. 해당 디스크의 이제 드라이브의 속성에 가게 되면은 일반 탭에 이 드라이브를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파일의 검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압축이라는 것은요, 용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죠? 전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검색하는 시간,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료 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축을 풀지 않고 압축 폴더에서 직접 파일을 열 수도 있으며 직접 실행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 파일을 하나 압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1.zb이다.
자, 확장자가 집. 자, 이것은 압축할 수 있는 이제 확장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안에 있는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다음 중 펫과 비교하여 NTF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어렵죠. 자, 일단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개인 그 하드디스크를 나누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누죠. 이것을 우리는 파티션이다. 파티션을 나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죠? 포맷이죠. 포맷. 자, 포맷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쭉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는데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이 파일 시스템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파일 시스템. 자, 파일 시스템에는 PET32, NTFS가 있습니다. NTFS. 그러니까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처럼 최근의 운영체제는 파일 시스템을 NTFS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윈도우즈 98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운영체제는 펫이라든지 펫32라는 파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일을 관리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NTFS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안 측면, 안정성, 압축 기능, 저장 용량, 속도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 검색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 시스템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파티션을 나눌 때. 파티션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포맷 하잖아요. 그죠? 자,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NTFS가 펫보다도 상당히 우수하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맞고요. 안정성 맞고요. 최적화하여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자, 일단 리소스가 뭐냐면 리소스는 자원이에요. 자원입니다. 컴퓨터에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시스템 리소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드웨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최대화할 수 있다. 아니죠. 하드웨어는 고정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CPU의 그 처리 능력이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메모리의 용량이 2기가에서 뭐 4기가로 증설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윈도우즈 7의 주요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